예, 김재원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고성TV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저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찾아뵀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고 박사님 잘 모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유튜브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요즘 이제 제가 시간이 많아서 저도 이제 고성국 박사님 저 뒤를 따라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 한 열흘 됐습니다. 예, 김재원 TV.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재원 TV라고 딴 분이 한 분 있어서 한 170만 명의 그 구독자를 가진 그 젊은 오락 그래요? 유튜브가 있어서 저는 잘 김재원 TV로 들어오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들어가요? 보수는 보수다로 들어가야 됩니까? 김재원 TV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찾기가 어렵죠. 예.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한 명 있는 모양인데, 예, 조만간 그 경쟁자를 제치고 김재원 TV 치면 제일 먼저 우리 김재원 의원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바로 이 김재원 TV 구독이 가능하시니까, 예, 김재원 TV 구독하시면서 우리 김재원 의원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래 법률가시잖아요. 뭐 법 다 잊어먹었죠 이제. 그래도 변호사 활동하시고 그 전엔 판사셨던가요? 검사였죠. 검사. 예. 이 이화영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판결 닷새 후에 오늘 이재명이를 기소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판결문 자체 또 판결문에 그 증거 요지라고 쭉 나오거든요. 채택된 증거가 쭉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결할 때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해서 증거물들 내진 증거 서류 또는 누구누구 진술 증언 뭐 이런 것을 쭉 나열을 해주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네. 어떤 증거가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가 있는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네. 그 중에 또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전부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범이 이재명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가 있죠. 네. 당연히 뭐 기소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하고 두 번이나 전화 연결을 해주잖아요. 이재명이하고 김성태. 그렇죠. 예. 그리고 17차례 이화영으로부터 최소 17차례 보고를 받았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는 몰랐다라든가 무슨 조폭 출신 악덕 기업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가 조작하려고 북한에 돈 보내고 기업에 활용했다 이런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그리고 재판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인 이유가 이제 증인들에 대해서 1차 전부 진술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다시 그 증인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소송 지휘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재판부라면 그거 이화영 재판에서 증언을 다 받았고 그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네. 이 재판에 와 있다. 그러니까 부를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또 바락바락 우기겠죠. 어차피 시간 끄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재판이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의 확실한 네.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화영이의 변호사가 네.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화영이가 유죄면 이재명이도 유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제대로 보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재명이 무죄인데 이화영이 어떻게 유죄가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게
그 수준이 낮은 변호사들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좀 한심하죠. 그 지금 이화영이 측에서 중간에 진술 번복하면서 뭐 연어회에다가 뭐 술을 먹여서 회유를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게 네. 말이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게 그 옛날에 아마 자유당 때는 좀 가능했을 거예요. 자유당이면 잠깐만. 70년 전. 그렇죠. 뭐 하여튼 자유당 때는 저희들도 70년 전. 저희들도 검사 시절에 네. 자유당 때 검사들은 이렇게 했다더라 하고 선배들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그때는 저 사건 수사하다가 마음에 이거 저 사건 해결도 안 되고 하면 그냥 난로에 집어넣었대요. 그 기록을 없애버리는 걸 그냥 난로에 집어넣고 야야 다 나가 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그 정도 시절에는 뭐 연어회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또 그때는 그 선배 이야기가 그 재판을 하다가요 검사가 신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법정에 와서 갑자기 진술을 바꿀 수 예, 있지. 검사 앞에서 진술한 거하고 달리 진술 번복하면 판사님 잠깐 휴정합시다 이래서 그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서 그냥 뭐 대강 좀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저희들이 검사 시절만 해도 그러면 검사가 이제 곧바로 구속되겠죠. 그리고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아마 저 옛날 저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 같고 그 시절도 저는 그게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당 그런 때도 일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70년 전 일이다. 자유당 때도 사실 뭐 연회는 먹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 검사 시절인 그때도 저희는 이제 저 김대중 대통령 때 네. 이 검사 저 김대중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 그 무렵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짜장면 같이 나눠 먹은 적은 있어요. 이제 피의자하고. 예예예. 저 조사 받으면서 같이 짜장면 시켜서 먹으면서 야 너 참 그래 살지 마라 힘들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뭐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했죠. 근데 그걸 술맥에 가면서 진술 번복시키면요. 그 다음에 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변호인이 있잖아요. 변호인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데 그때만 해도 변호사들이 그 수사 과정에 참여를 못했는데 요즘은 변호사가 다 있는데 그거는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이제 어떻게든 재판을 질질 끌면서 한편으로 네. 그리고 이제 대법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무죄다. 뭐 그런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탄핵해갖고 끌어내려가지고 그렇죠. 조기 대선으로 가져가서 지가 대통령이 되면 뭐 니가들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던데. 사실은 막 그 전략도 아니죠. 그냥 이제 뭐 한번 해보는 거? 예, 뭐 하긴 믿져야 본전이지.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 그럼 그 외에는 뭘 하겠습니까? 어차피 자기도 교도소 가는 거는 자기가 더 잘 알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화영이 9년 6개월 갔으면요. 주범이잖아요. 네. 주범이니까 저는 2배는 가야 된다고 봐요. 이 죄로도. 하긴 이화영이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렇죠. 이화영 그저 뭐 좀 잘 보여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한 자리 더 해보려는 것 뿐이고 공 세워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잘 압니다. 예,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사실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에서도 그걸 많이 도와줬어요.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 판사가 오래 끌다가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맞아. 예. 그래서 선거법 위반 그 별거 아닌 그 저 몇 명만 조사하면 되는 사건도 아직도 끌고 가거든요. 네. 그리고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이런 건 전부 다 저 병합해가지고 그거 제가 보기로 그 이재명 대표 실력으로 따지면 한 10년은 끌 수 있어요. 그 사건은. 그런 걸로.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은 재판을 그렇게 오래 끌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재판장의 소송 지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좀 이 겁나는 재판은 따로 있을 겁니다.
저 그 위증교사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위증교사. 그 위증교사 사건이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에서 구속됐던 사건. 예. 그것을 2012년도 경기지사 선거에 나와가지고 내가 사실 그때 억울하다. 나는 저 옆에 앉아 있다가 그냥 경기지사 선거 2018년? 2012년 2012년은 성남시장. 예 성남시장이고 2018년 18년. 예. 그때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그 토론하면서 나와가지고 예. 그때 이제 그 검사 사칭으로 구속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아니 그때 나는 사실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덤태기 썼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네, 재판이 맞아요.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위증을 시켜가지고 음. 그걸 빠져나와요 무죄로.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또 행복하게 끝났는데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백현동 사건이 터지는데 그 백현동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그 위증했던 사람이 휴대폰의 아하. 압수가 돼서 근데 그게 녹취가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예. 이제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을 그 곱게 간직한 분이 이걸 듣고 이걸 간직해야 되겠다고 녹음해 놓은 분이 있어가지고 아하. 그게 예. 이제 들통이 났죠. 근데 그 사건은 사실 관계자가 3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위증한 분. 음. 그다음에 김진성 씨가 위증한 분인데 그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그때 취재했던 최철호 PD. 최철호 예. PD. 그 3명이니까 이 중에서 이재명 대표 빼고 김진성 씨는 스스로 내 위증한 건 맞다라고 해서 같이 위증죄로 저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재판해 달라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예. 최철호 PD는 뭐 당연히 그때 상황을 설명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끌기 위해서 증인을 여러 명 신청을 했대요. 그 근데 증인이 뭐가 필요해? 뭐 하여튼 뭐 또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증인이 채택이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잘 안 나오겠죠 뭐.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은 그렇게 아무리 버텨봐도 금년 중에는 재판이 될 것 같아요. 그 특히 그 위증했다는 그 김진성 씨가 네. 사실 위증이 인정이 되면 네. 자기 주장이 채택되면 자기가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위증죄로. 근데 또 그 녹음 내용도 들어보면 네. 위증을 막 시키기 위해서 네. 주입한다 그러잖아요. 증인한테 일종의 가스라이팅. 예, 너 네.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목소리로. 예, 그러니까 그 뭐 조금 그는 빠져나가기 어렵고 위증 교사는 이 재판부를 속여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 집행유예 판결은 받을 거고. 그게 원래 중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증이. 그렇죠. 위증죄가 예. 무겁대요. 그걸로 쏘가서 재판한 판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완전 공바우되는 거지. 예, 그리고 그렇게 계속 위증이 그 우리나라는 또 위증이 횡행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판부가 엉터리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속아서. 예.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방해죄면 징역 15년 막 이래 보내요. 그러니까 위증죄가 사법방해죄구나. 미국은 이제 사법방해죄죠. 근데 미국은 또 검사 앞에서 거짓말해도 처벌받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과거에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들키면 이제 좀 처벌받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 형량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네. 집행유예 판결만 받아도 빨리빨리 저 재판이 되면 뭐 내년까지는 대법원 선고가 끝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예. 그다음에 피선거권 박탈당하고. 피선거권이야 물론인데 그보다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이제 불체포 특권도 없고 그리고 나앉으면 곧바로 이제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모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대선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까지 나와서 재판을 받느니 마느니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 잔 드세요. 여기 저 문경 오미자예요. 예, 경북 문경. 문경. 예, 우리 아미고 회원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희석시켜서 이게 갖다 문경 오미자가 보냈어요. 아주 유명한데요. 예, 그 그럼요. 문경하고 경계에 있는 상주 화북면에도 오미자가 아주 예, 좋은, 맞아요. 좋은 맞아요. 오미자가 상주에도 나옵니다. 오미자 있더라고. 예. 예, 예. 상주 오미자를 다음에 한번 먹어. 자, 아이고 시원하고 좋네. 그
단독 개원에다가 상임위까지 11개 지그들이 알아서 먹고 7개를 남겨놨는데 이것도 안 가져가면은 내일 지그들이 가져가겠다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솔직히 정말 더럽고 아니 곱고 기분 나쁘고 열받죠. 특히 정청래 이분이 이제 지금 남은 거 7개 줄 테니 네. 이거라도 받아라 아니면 너들 재미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당 너들 그러면 다 가져가서 너끼리 한번 해봐. 우리는 국회에 대해서 너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감시만 하겠다. 이런 논리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야당인데도 1년 후에 협상합시다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예. 상임위원장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다시 몫으로 7개인가 뭐 받았죠. 협상을 했고 그런데 그때 의미 있었던 거는 법사위원장을 그 후에 가져왔죠. 2년 후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또 여당이 국회는 야당 너 맘대로 운영해라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뭐 5만 곳, 예결위원장 뭐 해가지고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다 끌고 가버렸잖아요. 예. 정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받아와야 돼요, 7개? 안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에 그 국회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만약에 특검법 의결을 해서 재의결한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계속해서 국회 안 들어가면 그 192석 출석의 3분의 2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의결이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예.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요.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임위원장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문제인데 우리 이제 그때 상임위원장을 안 받고 그냥 놔뒀다가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을 막 통과시켰잖아요. 저쪽이. 네. 그래서 어떻게든 결국은 받아야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워낙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줄 때 그거라도 받아라. 너 이거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너 받아가라. 이런 투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거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네. 국민의힘이 받고 싶어도 못 받게끔 만들어 갖고서 아예 18개를 명분 세워서 다 가져가려고 저것들이 작전 짜는 건가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요. 그 정도 머리가 있는 건 그 정도 아니고 머리는 원래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원래 좀 원래 좀 싸가지가 없어요? 예.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혹시나 원래 말 폼새가 어렵습니다. 예. 듣다가 보면요. 정말 저 좀 많이 화가 나죠. 원래 그런 거지 무슨 전략 갖고 할 정도의 머리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머리는 안 씁니다. 국민의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가 별로 없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한 게 뭐 바보지 뭐. 아이고 참. 예. 오물풍선하고 대북전단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그거 보고요. 제가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동조할 줄은 차마 몰랐는데요. 제가 대북 전단 금지법 예. 그게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북 송금이 위법이고 대북 전단법은 위헌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걸 이제 이준석 정말 그때 탁 돌콩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쫙 한 줄 써가지고 공격하는 재주가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법은 위헌이고 대북 송금 당신이 저지른 대북 송금은 위법이다 이거죠. 그런데 대북 전단이 위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예. 그건 위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마구 붙이다가 이런 아니 닥치고 공격이란 말이 있어요. 닥공. 그건 축구할 때나 쓰는 거지.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예. 자기가 관련된 것만 알지 딴 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이재명도 머리가 없어요? 이재명은
특수한 부분만 발달했습니다. 특수한 부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석유 시추해보자 그러는데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석유 나올까봐 겁나겠죠.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일단 현 정권에 도움되는 건 무조건 반대.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반대해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 석유 시출을 해서 그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죠. 예,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격만 해도 되는 아주 저 몰매를 맞아도 그 하기가 참 어려운 반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요. 하긴 석유를 파내서 봐라 이러면 간단한데 이거 하는데 한 10년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건 계속 맞아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만약에 내년 예산에 이 시추공을 그 굴착하는 시추 예산을 확보하려면 이게 1,000억 정도 드는 것, 500억 정도, 5,000억 정도 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20% 확률에서 5개 시출을 하겠다 해서 하나 뚫는데 1,000억씩 든다니까. 5,000억인데 그 예산은 국회 이게 예비비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라면 그러면 국회 예산을 그 편성해서 국회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해주겠습니까? 이제 이걸로 사실은 그 같이 망하자 이런 주의자들이죠. 그렇지. 지는 지금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돈 있으면 25만 원씩 주자 이거죠. 무슨 석유냐. 석유 나와서 괜히 이 현 정권 도움되면 내한테 좋을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러네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하면서 지금 논쟁이 붙어가지고 저는 이게 논쟁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죠. 안 될 사람 보고 왜 자꾸 될 경우 대비를 해서. 근데 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요. 또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컨대 헌법에 대통령이 재판에 넘어가면 저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취임하고 난 다음이라도 그 재판은 유지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이 사람은 재판을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겠지. 끝까지 버티겠지. 재판정이 안 나가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소출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소출한 거는 문자 그대로 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판 받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고 판례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거든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법과대학 다닐 때도 그런 걸 예상해서 뭐 학자들이 별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다만 이 조그만하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써놓은 분들이 한두 명 계셨어요. 근데 이제 김철수 선생은 그때 이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사법부에 가서 재판받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 용납할 수 없는 그때는 대통령 영도자적 지위라고 해서 국가의 영도자가 재판받는 건 안 된다라는 의미다라고 한 줄 딱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보면 소추할 수 없다는 거는 재판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라 보면 중단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중단돼야 퇴임한 된다. 후에 계속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게 특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인데 특권은 규정돼 있는 것만 해야 되지 규정도 안 돼 있는데 무슨 특권이 있느냐. 그래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논란이 오늘날까지 그냥 뭐 별로 아무 의미 없이 이게 사실에 나온 문제는 아니죠.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이상한 일이 감히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트럼프하고 둘밖에 없어요. 이걸 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걸 재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판사가 용기를 내서 재판은 계속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니 좀 무슨 소리야 지금. 지금 법 규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데 당신 직권남용이야. 그리고는 공수처를 동원해서 수사에 들어갈 거요. 그다음에 민주당을 동원해서 판사 탄핵에 들어가요. 그리고 재명수호대가 서초동을 에워싸요. 그리고 그 판사 탄핵뿐만 아니라 판사를 잘못 지도한 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까지 몽땅 탄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광화문 세력하고 또 제명수호대하고 또 그 유혈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광화문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재판에 넘겨서 사형시켜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서 이 문제를 알겠어요. 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못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정리하는 거네 그 전에. 예, 그 전에 정리해야 되지. 아니,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하냐. 이렇게 도대체. 위험한 일을 벌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때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위증교사죄로 아마 저는 교도소로 갈 거. 위정교사죄로 일단 정리될 것이다. 정리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네. 우리 고성국 박사님 오랜만에 만나 뵙고 참 유쾌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